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4주차 강의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3주차 강의 때, 동영상 강의 안을, 어,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주로 생각을 하고, 강의를 나눠서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사회적 기업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은 뭐 여기 그 네 가지 형태 중에서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을 해서 자립적 경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 가장 오래된 형태, 사회적 경제의 오래된 형태에 따른 얘기를 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회적 기업인데,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빨간 이제 네모 박스를 보시면 되는데, 협동조합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사회적 경제의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은 어, 기본적으로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이 기업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기업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거니까 기업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정의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여기 이제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조직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영학이나 경제학 서에서 나오는 얘기 기업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건데,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기업의 목적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왜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출현을 했을까? 요런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의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또 어떻게 다를 것인가? 요게 이제 세 번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왜 등장했고, 사회적 기업은 기업과 어떤 점에서 다를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의 배경인데, 이것도 이제 협동조합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이 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사회적 기업의 배경 네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거든요. 뭐냐면 심각한 사회 문제와 정부의 한계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복지 재정의 한계, 네 번째가 고용 없는 시대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심각한 사회 문제 여기 나오는 걸로 보면은 인권, 환경, 기후, 뭐 빈부격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사회 문제가 굉장히 이제 갈수록 자본주의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사회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협동조합하고 똑같은 거죠. 협동조합은 똑같은데 이제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예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형태로 정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추진을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80년대에 들어가면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진국,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를 꺼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이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복지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복지국가를 꺼리는 목소리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복지 재정, 국가가 정부라고 하는 게 사회 문제에 대처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돈과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인력은 공무원인 거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재정인데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복지 재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사회 문제를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로는 복지국가가 어쨌든 간에 뭐 복지국가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꾸준히 발전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수준이 높아졌고, 높아진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만도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제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수준, 높아진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새로운 문제에 대응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 고령화,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의 수혜를 보는 연령 집단이 늘어나니까 재정적으로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그 다음에는 고용 없는 시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이것도 결국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 시장의 영역에서. 예전에는 복지국가가 확장되던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월급도 늘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 취업해가지고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경제와 시장은 팽창하는데 고용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팽창하는데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 3, 4를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의 시스템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수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됐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발전한 거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정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시장에 다시 통합시키거나, 또는 시장에 아예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복지 재정을 통해서 부양하는 방식으로 복지국가가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시장 자체가 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커지고 또 시장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들이 커지더라도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업이나 시장이 커버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자체에서 첫 번째로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복지 재정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업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에서 받아주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좋은 일자리는 쉽게 얘기하면 예전 시스템에 따라서 높은 임금을 받고 다양한 기업 복지 혜택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말을 하는 거고, 나쁜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표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이 되겠죠. 자, 그럼 시장의 통합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또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자체도 일자리를, 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표준적인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기대지 않고,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장 바깥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죠. 일반적인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 역량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전부 다 포괄해 주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시장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시장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거를, 이제는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1번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민사회, 즉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사실은 인적 자원의 질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기존의 기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을 가진 시장에 통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경제 영역에서 기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의 출현 배경인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그러면 일단 시장 경제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 경제를 인정을 하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형태로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 이윤을 사회적인 목적으로 쓰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 이윤이 이윤 자체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닌 기업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일 수도 있어요.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전제하지만, 이렇게 해서 획득된 이윤을 또 다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업,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이런 기업이 80년대, 90년대, 특히 이제 9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80년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론이라고 하는 게 특히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런 회의론에 유럽의 복지국가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80년대부터 한 10년 정도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유럽의 선진국들, 미국이나 영국의 선진국들이 추구해 왔는데, 시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거든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있는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임금을 받아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신자유주의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부분적으로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잘 되도록 놔두면 시장 자체 내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할 것이고, 성장을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90년대에 와보니까 별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더라. 기업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를 얻더라도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표준적인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더라. 자, 서구 유럽에서도 90년대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80년대 이전에는 정말 부분적으로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건 간에 비정규직 비율이 30%에서 70%가 됩니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30%만 되더라도 상당한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라든가 그 다음에 파견근로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고용이라든가 즉 유사자영업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유형으로도 그렇고 비중으로도 너무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를 정부가 계속 부분적으로 유지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어차피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서 시장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부터 급격하게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은 복지국가가 있던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형태는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적 추세라고 해가지고 써놨는데 2006년이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이 5만 5천 개 그리고 여기서 고용되는 인구가 거의 한 50만에 가깝게 되고 전체 고용 그 기업체의 5%에 해당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GDP의 1%를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과 한 10년 만에 전체 비중이 영국 전체 GDP 비중의 1%에 해당될 정도로 이 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대 이후에 보면 고용 창출에 있어서는 민간 경제를 능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고용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는 민간 경제는 별로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서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EU 전체로 보면은 약 한 10% 정도를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고 협동조합을 포함해서입니다. 왜 협동조합을 포함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페인은 GDP의 70%, 이탈리아는 GDP의 12%. 이게 2007년도니까 약 한 10년 전 통계죠.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가 되면 사회적 기업이 한 500개 정도가 생겨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한 거는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한 500개 정도로 급격하게 사회적 기업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사회적 소비,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산을 하는 거고 이거는 사회적 소비와 맞물려 있다. 그건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장 모델을 제시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기업은 시장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소비자도 그러면 같은 소비를 할 때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써줘야만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 활동을 하는 거죠. 같은 값이면 에너지 전략형 물건을 사주고 같은 값이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힘쓰는 기업의 물건을 써주는 것.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소비, 즉 사회적 생산과 사회적 소비는 같이 가야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새롭게 정착을 해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요건 아까 한 얘기니까 외국의 사회적 기업 등장 배경은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70년대 후반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가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래서 이제 복지 정책의 후퇴가 온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자유주의 정책, 70년대 후반에 경기 침체가 돼서 복지국가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복지국가 정책을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분적으로 바꿔갔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해주지 않으니까 시민사회가 스스로 해결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자, 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 시장에 직접 시민사회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등장이라고 했는데, 이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신자유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작은 정부라고 하는, 즉 사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정부를 모토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당연히 사회 문제에 대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비영리기관, 시민사회 영역에 속하는 비영리기관이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직접 자립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밑에 이제 80년대 사회적 기업의 용어는 80년대,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나온 것도 굉장히 최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럽형과 미국형 사회적 기업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건 뭐 복잡한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유럽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기업. 미국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회복지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미국 자체는 복지국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지국가인 유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기업과 복지국가가 아닌 미국에서 나타난 사회적 기업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미국형의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이거노믹스가 등장을 해서 비영리 기관들에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던 비영리 기관에게 그 이전에는 상당한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을 했는데, 레이건이 그걸 다 없애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쓸 돈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겠다. 여기에서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 필요한 재정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 중요한 건 뭐냐? 버는 거를 그대로 사회적인 거에 돌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럽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죠?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이나 또는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 생존에 필요한 돈이라는 건 뭐죠?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비영리 단체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사무기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건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 기업으로 변신을 해서 수익 활동이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자기의 비영리 법인이 기업으로서 생존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즉 비영리 법인의 생존 자체의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영리 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낼 것이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데 비해서 유럽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환경단체가 에너지 문제, 공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화석 에너지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직접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 자, 사회적 기여가 우선시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형이라고 해서 수익 창출 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닌 거죠. 활동을 하기 위한 건데 일단은 수익이 먼저 나야 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은 유럽형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미국형은 비영리단체의 수익 창출 사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조직 형태도 미국은 비영리단체가 그대로 상법상의 회사의 형태로 조직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럽형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사회적 기업과 이 협동조합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닌 거라고 그랬죠. 협회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연대결사체, 물론 이제 상법상의 회사의 형태를 띠는 것도 많지만 소위 말하는 공적인 형태의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환경에서도 유럽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을 시장 경제하고 가능한 한 분리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미국형이나 영국형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 그대로 순수한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시장 경제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주요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인데, 자,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재화 서비스 용역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기업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정의 플러스 사회적인 목적 추구라고 하는 게 붙은 게 사회적 기업이다. 자, 그럼 여기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목적을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 어떤 목적이든 간에 그게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 거고 꼭 이것이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사회적인 게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요새 말로 하면 기업에 대한 안티가 되는 겁니다. 자,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이 예전처럼 기업이 성장을 하면 성장을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기업이 성장을 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경제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이 성장을 해서 경제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기업이 성장을 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왜 사회적 기업이 출현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예전에는 기업의 성장이 사회적인 성장과 맞물리는 지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야지. 그런데 이윤을 더 많이 추구해서 성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성장을 원해 왔었죠. 왜? 사회적인 거와 맞물려 있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업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를 해서 이윤을 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사회적인 거다. 이게 전제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커져야, 시장이 성장해야 경제가 커진다. 그래서 사회가
국가가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논리는 전제가 충족이 될 때만 사실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성장하면서 많이 제공하면 사회적 기업이 필요 없을 수 있다.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기업은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 기업이 예전만큼 일자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간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문제, 당면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졸업을 한, 그리고 몇 년 전에 졸업을 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지만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더군다나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거는 뭐죠?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소수의 사람으로도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와 똑같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100명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서 1억을 벌었다면 이제는 5명 정도만 가지고도 똑같은 생산활동을 해서 1억을 벌 수 있다. 그럼 100명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기업이 돈을 번다. 이게 좋은 거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기업이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박수를 치는 이유는 나에게도 뭔가 돌아오는 게 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기업과 경제, 국가의 경제는 커지는데 하나하나의 개인에게 돌아오는 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박수 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이 IT 그린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그 등장을 해서 나름대로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정착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모순적이라고 그랬죠. 영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윤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일반적인 기업인 거죠. 두 번째가 사회적 기업이 기업과 다른 점, 공공성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거고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창출해낸다.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라고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자, 그럼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영리성과 공공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자, 어떻게 되죠? 사회적 기업의 강조점을 기업에 찍느냐? 그럼 어떻게 되죠? 미국과 같은 영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유럽처럼 기업보다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공공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어떤 거여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어떤 사회적 기업은 미국식으로 영리성을 더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회적 기업은 유럽처럼 공공성을 더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 있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이 이게 전통적인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구분이 돼 있었죠. 가운데는 빼고 생각을 하면 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는 당연히 전통적인 기업인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 비영리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도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인데 본인들이 이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들이 존재했어요. 자, 이건 뭐죠?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일정한 영역에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겠다. 또는 뭐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부분적으로 뭘 했냐면 카페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서점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또는 음식점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영리활동을 부분적으로 해왔고 또 그걸 국가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관이라고 하는 게 주된 업무고 수익 창출은 부수적인 업무가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영역이었던 거죠. 자, 반대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전통적 기업도 이윤 창출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한 기업들이 존재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죠. 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우리가 휴지, 생리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이와 관련된 거를 생산 활동을 해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버는데 결국은 이 종이 펄프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네, 나무를 잘라내는 거죠. 환경을 훼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벌어들인 돈의 일부분을 소위 말하는 나무를 심고 생태를 보존하는 사업에 쓰겠다. 일종의 이것도 경제적인 가치를 지향하지만 사회적인 책임 또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들을 부분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사회적 가치 창출에서 전통적인 비영리 기관이 이게 이제 주된 업무, 주된 활동 영역이고 영리 수익 창출은 부수적인 건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영역에서의 전통적 기업은 시장 활동에서 이윤 추구가 주된 활동이고 부수적인 게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이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수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영역이 여전히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이 영역을 가운데로 땡겨온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은 뭐냐면 영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것. 이거를 주업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를 떼와서 주된 활동 영역으로 바꿔놓은 게 사회적 기업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형태가 어떻게 되죠? 서로 혼재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이 나오게 된 계기는 전통적 기업의 시장 활동과 사회적인 영역이 맞물리는 지점이 없어져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통적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부수적으로 아주 일부를 해왔는데 이거를 굉장히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걸지는 않지만 보다 더 강조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사회적 기업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사회적인 가치 또는 사회적 목적과 활동된 영역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내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달리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그다지 사회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과 이윤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부수적인 측면에서의 비중을 늘려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많이 하는 일반 기업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사회적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내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이제 그런 조금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